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게 비대위가 출범하고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끌어낸 거죠. 뭐 전 대표가 된 셈이에요. 근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연일 방송을 출연하면서 윤핵관들을 때리고 또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뭐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까지 건드는 뭐 그런 어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외투쟁을 이준석 대표가 벌이고 있는데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본인을 축출했던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문제 제기가 수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기세가 한풀 꺾이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건 없다. 어차피 윤핵관들은 당을 운영할 능력도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국정 능력도 생기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그 본인이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 얘기하는 어쨌든 새로운 보수의 길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준석의 저런 그 잔도를 불사른 듯 보이는 저 투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자,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준석의 상수죠. 어떤 지금 거의 야당이에요, 이준석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준석의 수구는 이거예요. 이준석이 살려면 이준석의 말이 정당하게 느껴져야 되고 이준석의 말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가능해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봐라 내 말이 맞다예요. 그러면 자신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자신이 계속 지금까지는 그랬던 면이 있는 거죠. 흔들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당 지지율도 떨어지면 자기가 행동으로서 떨어뜨리면서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그런 정치 행위가 지금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저는 뭐 조금 좀 거시적인 얘기지만 우리 정당사의 또 다른 어떤 행태의 그런 그 교체, 뭐 정치 행위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정치 행위의 교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박지현 맞죠? 그 전 비대위원장 역시 둘을 뭐 선출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둘을 같은 어떤 세대의 정치인으로 바라봤을 때 기존 정당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또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준석의 지금 이 활은 이미 당겨졌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계속 팬덤 현상을 더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안티도 점점 더 일으킬 거고 그럼 안티와 팬덤 현상이 부딪히면서 사실은 공고화된 자기 정치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정치사의 그 이 공고에 뿌리 내리는 그것이 영향력이 얼마나 되든 간에 그런 행태가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기성 정치인이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어떻게 얼만큼 수용하느냐 뭐 또는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세대 교체인 듯 세대 교체 아닌 그렇죠. 세대 교체는 뭐 갈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 끝장 투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보수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보수 분열의 가능성, 즉 이준석발 신당 창당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기각이 될 경우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기세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관심 자체도 급격히 떨어질 줄어들겠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물론 당내에서 장외 여론전도 펼치고 또 당내 뭐 온라인 당원 가입이라든지 소위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비주류로서 청년 정치를 기반으로 한 비주류 정치를 모색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 확대되거나 하는 데는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년 정치를 어떤 핵으로 해서 과연 이 이른바 보수 기득권 세력과 대비되는 수구 보수와 대비되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신당 창당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신당 창당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동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죠. 여러 뭐 평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뭐 박지원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 신당 창당의 동력이 만들어지려면 세력이 우선 기본적으로 규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결정적 정치적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다 팽당한 그렇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로 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주류가 완전히 배제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기가 만들어져야 그 사람들이 규합이 되고 결국 야 우리가 이렇게 죽느니 뭔가 정치적 진로를 우리가 개척해내자라고 하면서 신당 창당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당장의 신당 창당은 무망하다. 오히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얘기를 뒤집어서 지금 이제 보수 분열의 가능성을 놓고서 저희가 전망을 해본 거고 일정한 수준에서 봉합이 되면서 공존할 가능성, 당내에서 불편하지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중에 아주 희한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네. 자기가 전대에 지지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이 음.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유승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제목이 저는 제목에 낚였나? 네. 어쨌든 전대에 그러니까 그 기반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전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전대전의 창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대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멘텀의 기회로 일단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가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든 간에 여기서 전대에서, 그러니까 정당한 이 정당의 절차 속에서 권력을 획득해 보겠다 또는 모멘텀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읽혔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당장 무슨 창당 운운하는 건 아니고 또 이준석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뭐가 영악하냐면 정세 분석과 당의 어떤 판도 그리고 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당을 뛰쳐나가기보다 이 당에서 숙주를 하든 뭘 하든 기세를 지금 잠시 주춤하더라도 이 당을 다시 한번 내가 장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앞서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봉합 가능성을 여쭤봤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 없다. 소위 대통령 갈 대하에서 때까지 갔다. 그럼요. 대통령 대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폭탄 어떻든 회견도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런 있죠. 사람이 집권 여당, 그것도 여당 내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비주류로서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권력의 속성상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친위 세력들이 중심이 된 신당 창당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의 어떤 이준석 대표가 물론 억울해할 겁니다. 아니 이 모든 사단, 지금의 어떤 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고 왜 자기가 벼락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억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기각될 경우에 국민 여론이 여전히 어떤 그 이준석 대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여당 속에서의 어떤 비주류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줄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저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억하시잖아요.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 의장인 정동영 의장이 청와대에 찾아가고 대놓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병헌 비서실장이 살모사 정치를 한다라고 이 정동영 그 의장을 막 욕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떨어졌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이준석의 이 바로 하는 어떤 주장들이 기반은 뭐냐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해서 정말 40으로 복귀하면 이준석 대표의 이런 당내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훨씬 더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문제는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뭔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겁니다.